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네. 2024년 갑진년의 운세 수일간들 여러분, 임수일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목 식신이 왔네요. 진토는 편간이고 환경이. 네. 간목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 그쵸. 목적이 식신으로 온 것인데, 간목이라는 이 목적이. 근데 행동하시는 운이라고 봅니다. 환경으로는 어떤 진토 편간, 이제껏 어려움이나 어떤 부담감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간목으로 행동을 하시겠다. 왜냐면 식신이라는 것은 행동의 코드이고 표현의 코드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갑진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묘년의 이 11월 중순 이후로 간목이 들어와서 확장하고픈 심리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도 이 갑자달로 오면서 수생목으로 간목을 키우니까 간목이 식신이요. 말 그대로 목표를 행하기 위해서 움직임이고 또 식상이 커지면서 틀을 깨고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쵸. 12월 20일에서 25일 이후로는 양인의 이 정제, 양인과 정제가 조금 상충하는 기운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양인이라는 것은 이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그러는데 음간의 겁재는 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양인이라고 이를 부르는데 여러분들 양인을 이렇게 좀 인터넷이나 이렇게 쳐보시면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큰 칼을 찬 도둑이다. 전 그래서 양인만 보면 큰 칼을 찬 도둑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양인과 정제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건 뭔가 내가 이제껏 뭔가 그쵸. 이제껏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 정제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전적으로든 어떤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때는 대인관계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일상에 쌓아온 것들을 양인이 들어오면서 건들기 때문이죠. 이 12월 달에. 그래서 12월은 어떤 무리한 투자나 뭐 그런 것들은 뒤로 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진년으로 넘어가니까 식신평간운이 되죠. 식신평간이라는 것은 식신제살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일간이 강하고 내가 평간을 감당할 수 있으면 명예가 따르는 운이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어려움을 해결해야만 가는 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렵게 해결을 보셔야 하는 기운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민계묘를 거치면서 뭔가 수생목으로 키운 것이 갑진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진토가 왔으니까 뭔가 누적된 일이나 여태까지 사람들과 어떤 확장한 일, 쌓아온 일에 내년에 모두 드러나서 뭔가 갑목의 기운으로 활동적으로 쓰면서 진토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식신제사를 하는 기운인 것이죠. 네. 간목은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목은 이 수직 운동을 하는 뻗어나가야 하는 그런 추진력을 보이기도 하겠는데요. 그 추진력은 역시 간목의 근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시고 월주에 있으면 직장궁이고 연주에 있으면 대외적으로 뭔가 간판상의 변화라든가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시주에 있으면 뭔가 자식궁이고 또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나 여성분 관련해서 식신생재까지 연결이 잘 되시면 내가 열심히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토로 왔으니까 이전에 누적된 것을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2월에 병인월이 오게 되면 임묘진 되시는 분들은 금이 발동하니 금이란 건 어떤 인성의 문제죠. 네, 인성의 이슈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계약이라든가 서류 또 뭐 자격, 학업, 뭐 인지도 또는 뭐 소개 이런 등으로 좀 이슈가 있고 또 육진으로는 못진에 관한 일이 좀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12월 하반기 운에서도 뭔가 양인이 발동하고 또 1월 울축달에도 양인이 개입하니까 무언가 신중하게 정하실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인의 기운으로 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 맞이 뭐 이런 걸로 쓰시면 좋은데 특히 또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 내년에 해외 관련하시는 일들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를 가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신자진 운동에 진토가 되기도 하니까 해외나 어떤 물류 유통에도 길하게 운을 쓰시거나 아니면 수생목으로 교육이나 어떤 할인이나 뭐 제조업 등으로 하시는 운도 길하시겠네요. 근데
물론 원국과 대운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또 이제 내년에 양인이 달고 온 진토 편관, 그쵸? 진토는 임수의 묘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갑진은 말 그대로 목국토로, 이 편관은 또 질병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간목 식신은 건강을 이야기도 합니다. 임수일관들은 내년에 건강도 조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내년에 6월에서 9월까지 개수 양인이 관장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또 내가 불특정 다수의 기운으로 쓰시면 이때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일상에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이 양인의 기운이기도 하니까, 물론 원국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오겠지만요. 그런 불특정 다수의 기운을 잘 활용하는 것은 온라인이나 어떤 인터넷이나 해외 관련한 일들을 하시면 그 기운을 좋게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또는 명예를 위해서, 또는 나 개인이 아닌 모두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추진하셔도 좋겠습니다. 식신은 또 편제를 잘 생하고, 편제는 편관으로 잘 유통시켜주면 그래도 식신제살의 기운을 잘 유통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제는 공공의 목적이나 어떤 공공의 투자이나, 또는 투자를 조금 신중하시기를요. 왜냐면 내년에 양이 움직이는 해이니까. 12월 중순 이후로도 마찬가지겠죠. 임수일관들은 내년에 모두를 위한 것이 양인 겁재를 잘 활용하여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손님 맞으러, 그런 일들을 기운을 쓰시면 결국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운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뭔가 공익을 위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임수일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다음은 개수일간입니다. 개수일간 그림 재밌죠? 귀엽죠? 네. 개수일간들 간목이 상간입니다. 진토가 정간입니다. 네, 말 그대로 상간 경간인데, 간단히 말하면 관에 대한 변화를 보겠다입니다. 제가 사실 이 그림을 선택을 한 것은, 개수일간들이 내년에 이 상관이 이렇게 허락한 기운이라면 내가 뭔가 어떤 틀을 깨고 싶겠다, 자유롭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관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를 제어하는 정관의 틀을 깨고 내가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겠다라는 그런 행동력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묘년의 11월로 중순 이후로 뭔가 간목 구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병화 정제가 커지시니까 수기운으로도 12월도 흐르면서 갑자월이죠.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또는 변화, 또 이런 변화를 또 보고 싶은 심리도 대단히 커지는 일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이라는 것은 어떤 개혁이고, 그리고 또 관을 또 밀어내는 또 기운이 강해지기도 하죠. 식상이라는 것이. 근데 상관이 더 그렇습니다. 또 12월 현재도 뭔가 겁재 임수 구간이니, 뭔가 겁재, 이제껏 뭔가 소중하게 쌓아 올린 것에 변화를 주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변이나 어떤 일상에도 그렇고, 또는 뭐 금전적으로도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갑자월 이 12월의 개수일간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어떤 움직임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간목의 상관을 키우는 달이니까요. 그래서 12월 빠르게는 20일부터 25일 이후로는 뭔가 확장하시는 기운을 또, 그쵸, 그렇게 들어올 테고, 또 이 말을 또 바꾸면 어떤 관에 대한 변화를 밀어붙이는 기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직이나 창업을 하시거나 어떤 연애 이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갑진년을 시작하시겠네요. 연초에도 수기가 강하신 분들은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관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 갑진년의 이 개수일관들은 뭔가 신분 상승 또는 개혁, 또 환경적 변화의 기회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등락의 갑이라는 말에는 개수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목의 줄기를 타고 병화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꼭 환경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병화는 정제이죠. 정제는 나의 일상이고 루틴이고 내가 여태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관 정제의 관인까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시면 좋겠고, 또 개수와 병화가 만나면 활동력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발산해 나가는 것이죠.
또 상관이 이렇게 허락한 이 갑진년이니까 뭔가 관에 대한 변화는 정확히 있겠습니다. 네. 또 신자진 운동하는 수일간들은 화생토가 잘 연결된 일간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해가 되겠네요. 상관 정관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연결해서 풀이를 하면 상관이 나를 제어하는 틀인 관성인 정관을 극하니 자유롭고 싶고, 그리고 이제껏 해보지 못한 것에 뭔가 시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험을 쌓고 다음 해를 위해 준비하면서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관성의 틀을 벗어나면 어떤 변화하면 일간의 의지에 상관이 움직이니 무언가에 도전을 하거나 일간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개수일간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뭔가 하시고 싶은 기운도 올라오시겠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직장 관련해서 뭔가 환경의 뒤바뀜, 그리고 이동수, 그것에 포함된 인간관계, 또 뭐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연애도,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뭔가 포함이 되겠죠. 어찌됐든 상관은 개혁이라는 거. 근데 이 상관의 또 기운 중에는 어떤 충동성이나 돌발성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겁재가 밀어주는 것이 또 이 상관의 기운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예기치 않은 포인트에서 뭔가 상관은 즉흥적으로 조금 발산을 즉흥적 발상을 잘하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뭔가 말을 내뱉기도 하는 것이 또 이 상관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즉흥적 발상이라는 이 기운을 잘 살려서 뭔가 창의성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직군에게는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하시고, 갑진년에 6월에서 9월에도 뭔가 개수일관들은 무엇인가 시도하거나 뭔가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또 갑진년은 이민개묘년에 그 사람들과 무엇을 뭔가 소소하게 준비했던 과정을 거쳤으니까 갑진은 이제 세상에 드러내서 뭔가 변화를 보시라는 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토로 이 토라는 것은 어떤 내가, 그쵸? 토는 내가 이제껏 차곡차곡 쌓아온 어떤 데이터들이나 정보들이 모두 있는 것이 토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내가 이제 전에부터 했던 것을 가지고 정관의 범위에서 무언가 다지고 고치어서 새롭게 갑진년으로 올라가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은 개수일간들도 뭔가 변화에 폭이 큰 일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 사진 좀 보십시오. 뭔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갑진년 개수일간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